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매일같이 채널에 방문해서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고, 화가 나서 견디기 힘든 그런 사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사연자 중에 한 명이 될 줄은 몰랐네요. 내일 모레면 벌써 50인데, 인생은 정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행복했던 순간도 참 많았는데, 사기꾼을 만나 결혼을 할 뻔하게 되면서 제 인생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힘들었던 인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무난동료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나이가 좀 많으십니다. 두 분은 일찍 결혼하셨지만 제가 늦게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를 포기하고 두 분이 사실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마음을 비우고 난 후 1년 뒤 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귀한 딸로 자랐겠어요. 제가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건물입니다. 부모님이 나이도 있으시니 저에게 미리 증여를 해주신 건데 사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아빠, 선물이 너무 과한데요? 이거 자식한테 증여하면 세금 더 많이 나올 텐데? 언젠가는 네가 관리를 해야 할 텐데 미리 주는 거야. 언제 주든 세금이야 내는 건 당연하고. 그래도 지금 겨우 20살인데요.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요? 명의만 바뀐다고 생각하면 될 거다. 당분간은 원래 하던 대로 엄마랑 아빠가 관리할 거야. 건물을 선물로 받으니 제가 금수저쯤은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이 유일하게 가진 재산이 건물인데 지방에 있고 서울에 있는 높은 건물처럼 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건물주 아무나 하나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제 명의로 바꿨고 저는 또래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대학 생활을 즐겼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캠퍼스 커플이라고 해서 CC가 정말 많잖아요. 저도 고등학생 때 대학생이 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같은 과 친구와 사귀게 되면서 그 소원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참 좋아서 도자공예를 전공으로 하게 되었는데 흙을 반죽해서 그릇 모양을 만들고 구워내면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 나오니 정말 뿌듯하고 재밌더라고요. 또 같은 과 남자친구가 생기니 저를 잘 챙겨줘서 매일 학교에 가는 것도 좋았습니다. 경진아, 너 과제는 다 끝내고 지금 놀고 있는 거야? 과제 내일까지 아니야? 준비는 다 해놨어. 이따가 물레 돌리기만 하면 돼. 너 이렇게 마감 전에 부랴부랴 급하게 하니까 매번 성적이 아슬아슬하지. 빨리 따라와. 아니, 규서가 좀 이따가 해도 된다니까. 남자친구는 모든 계획대로 해야 하고 게으른 걸 못 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느낌이 들었고 저도 그런 점을 닮아가게 되었죠. 이후 남자친구는 군대를 가야 했는데 저희는 어린 나이였지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부가 되었죠. 유부녀가 된 저는 고무신도 해보았고 제대를 기다리며 도자공예 기능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제대 후 남편과 저는 공방을 하나 차릴 계획을 세웠고 그와 동시에 2세 계획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하면 누구나 예쁜 천사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부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찾아오지 않았죠. 경진아, 우리 아직 20대야. 뭐 그렇게 서둘러. 40대 넘어서 아기 생기는 집도 많다더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기 낳고 키우고 싶으니까 그렇지. 너무 조급해하면 더 안 생긴다고 선배들이 그러더라.
우리 공방 잘 운영하면서 천천히 기다려보자. 응?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남편은 저보다 어른 같았습니다. 집에서든 밖에서든 항상 저를 챙기고 위해주고 아껴주었죠. 한편 저희가 차린 공방에서는 도자 수업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수강생들이 사용할 재료 준비까지 많은 양이 필요해 항상 남편이 트럭으로 짐을 옮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4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또 사랑하던 남편과 헤어지게 됩니다. 재료들을 트럭에 싣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면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공방에서 수업 중이던 저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는 맨발로 뛰어나갈 정도로 정신이 나가버렸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공방 문도 닫았고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얼굴 보는 것도 힘들었죠. 친구들의 연락도 받기 힘들어서 무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시간만 흘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아빠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경진아, 네가 힘든 거 다 알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어? 엄마랑 아빠는 이제 시골 가서 농사 지으며 살려고 한다. 너만 괜찮으면 같이 갈까 하는데 연락 주겠니? 아빠는 벌써 연세가 60이 훌쩍 넘으셨고 언제까지 남편만 그리워하며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난 뒤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경진아, 어서 와. 온다는 전화 받고 맛있는 밥 했다. 엄마 대문 밖에서부터 맛있는 냄새 나더라. 맛있겠다. 아빠 문자 봤니? 같이 가서 우리랑 살까? 그것도 좋은데 저 건물 있는 지방으로 가서 살려고요. 이참에 관리도 제대로 하고 싶고요. 지금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친정에 가서 건물을 제대로 관리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종종 시골도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저녁 한 끼를 먹고 난 뒤 집으로 돌아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에 집도 내놓았고요. 그리고 집이 팔리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미리 지방에 가 건물도 둘러보고 살 집도 알아봤습니다. 혼자 살 거라 작은 오피스텔로 계약을 하고는 마트는 어디 있는지 공원은 어디 있는지 여기저기 동네를 살펴보고 올라왔죠. 이후 집이 정리되고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아는 사람 없이 살려고 보니 남편 생각이 더욱더 많이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건물에 매일같이 가서 직접 청소도 하고 세입자분들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저를 반기는 분도 있었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중 1층에서 옷가게를 하는 여자분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부터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어렸지만 생활력도 강하고 배울 점도 참 많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면 종종 들러 커피도 한잔하고 옷도 좀 사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아주 작게 도자 공방을 차렸는데 남편 없이 하려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며 정신 차리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저 오늘 예약했는데요. 혹시 예약 문자 확인 안 하셨어요? 오픈이 10시부터예요. 지금은 9시라서 좀 기다리셔야 하는데요. 아, 네. 제가 시간을 헷갈렸네요. 앞에서 기다리죠, 뭐. 그럼 어수선하긴 하지만 들어오셔서 기다리세요. 커피도 한잔 하시고요. 그래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원래 사시던 분이세요? 아니에요. 이사 온 지 4년 넘었어요.
제가 워낙에 밖에 다니는 걸 좋아하지도 않다 보니 동네에서 못 보셨을 거예요. 아, 어쩐지. 제가 이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도자 어려운가요? 아이들도 재미있게 하는 게 도자 수업이라 아마 어렵다고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클래스는 처음이세요? 네네. 근데 수강생 중에 남자는 없죠. 네, 아직까지는요. 손님이 처음이세요. 제가 공방을 차려 일주일에 3번 정도 수업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한 남성이 수업 예약을 하고는 찾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 수업이 있는 날은 다 참여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죠. 그러다 보니 저도 다른 수강생보다 더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수업을 마치고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공방 앞에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꽃다발을 들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경진 씨. 아니, 민수 씨 아니세요?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아까 수업 끝나고 안 가셨어요? 네, 경진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저한테요? 무슨... 저 경진 씨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누군가 만날 상황도 아니고 그 어떤 남자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관심이 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저 수강생일 뿐 저에게 남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니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경진 씨, 제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그런 얘기 하실 거면, 아니 그런 생각으로 제 수업을 일부러 들으시는 거라면 이제는 오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경진 씨, 사람이 사람 좋아서 이러는 건데. 그렇게 그 남자는 더 이상 제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후로 더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 수업 요일을 더 늘려서 주 5일로 주말 빼고 계속 일하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건물로 가서 저와 친한 세입자와 함께 수다도 떨면서 말이죠. 언니 왔어요? 주말인데 좀 나가서 놀고 하지. 또 왔어 또? 미연이다. 진짜 나 갈 곳 없는 거 알면서. 근데 이 옷 이쁘다. 신상이야? 진짜 보는 눈이 기가 막히다니까. 이거 어제 들어왔는데 너무 이쁘죠? 한번 입어봐요. 팔아주면 더 좋고. 일단 맞는지만 확인하자. 내가 맞으면 산다. 저는 미연이라는 세입자와 친분을 쌓으며 둘도 없는 친구 사이처럼 언니 동생처럼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고백했던 그 남자에게도 했습니다. 사실 남편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생각이 종종 나더라고요. 언니, 나이 아직 한창인데 왜 그랬어요? 만나나 보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 말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함부로 만나. 요즘 세상 무섭잖아. 그리고 먼저 간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언니가 28살에 사별했으니까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 만나도 되지 않아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혹시라도 또 한 번 찾아와서 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한번 만나봐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실 수업 시간 내내 보던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고 만나자고 하는데 생각이 아예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거절 후 한동안 보이지 않으니 수업에 정말 안 나오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하지만 인연이 아니라 생각하니 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또 지났고 저는 더욱 공방에 집중하며 동네에서 인기 좋은 클래스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 준비로 주말에도 바쁘게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잊고 있던 그 남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진 씨. 잘 지내셨어요? 어머, 민수 씨. 오랜만이에요. 제가 외국에 좀 다녀오느라 수업을 못 듣고 물레 돌리는 것도 다 까먹었는데 어쩌죠? 제가 귀찮게 안 할 테니 다시 수업 들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그런데 아마 예약이 다 찼을 거예요. 좀 기다리셔야 할 텐데요. 제가 또 기다리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예약해야겠네요. 그 남자는 외국에 볼 일이 있어 나가 있느라 한동안 한국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사업가라는 것도 저에게 말하더군요. 리조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해외 리조트 회원권을 국내에서 사려는 사람들에게 연결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부동산 업을 하는 건데 그게 국내가 아닌 외국이었던 거죠. 아무튼 전처럼 부담 주지 않겠다고 하니 수업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닌 듯해서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고는 저는 평소와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꼭 제 책상 위에 편지와 장미꽃 한 송이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죠. 편지 내용은 정말 절절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다면서 매 수업마다 다른 내용으로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와 꽃 한 송이를 받는데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꼬박 1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자의 말대로 한번 만나라도 볼까 싶은 생각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돌아오는 주말, 저와 그 남자는 서로 커피 한잔하기로 약속을 하고는 만났습니다. 저는 경진 씨가 계속 저를 안 본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부담 주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고 정말 제가 첫눈에 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실 텐데 제가 애엄마라도 되면 어쩌시려고 편지를 매일 그렇게 쓰셨어요? 설마 정말 애기 엄마세요? 결혼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애기 엄마는 더더욱 아니고요. 결혼했다가 사별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제가 괜히 여쭤봤네요. 숨길 것도 없고 민수 씨도 제 입장 아셔야 하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미혼이신 거예요? 네. 제가 일만 하다 보니 연애는 좀 했는데 결혼은 아직 못했어요. 일하고 결혼하신 거네요. 뭐 그런 거죠. 앞으로 저랑 친구처럼 지내실래요? 네, 좋아요.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그럼 되죠. 저희는 그렇게 친구로 지내기로 하면서 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아주 조금, 정말 조금은 이성의 감정을 서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남자는 제 수업을 매일같이 들었고 가끔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모습이 안 보일 때는 해외 출장을 간 거라고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수업에 나올 때는 해외에서 사온 기념품이나 선물을 사다 주곤 했습니다. 부담될 만한 선물은 제가 안 받을 게 뻔하니 그 나라를 기념하는 마그네틱 제품이나 키링 정도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만나는 기간이 늘어갈수록 점점 선물의 크기도 커지고 가격도 비싼 선물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 친구지 그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고 저와 친한 세입자에게 얘기를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 상담도 하곤 했습니다. 언니, 뭘 고민해요? 해외 출장도 그렇게 자주 다녀오는 사람이면 경제적 능력도 되는 것 같은데 언니랑 수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나야 뭐 지금 작은 공방하고 있는데. 언니 건물주잖아요. 근데 설마 이거 노리고 언니랑 친하게 지내려는 건 아니겠죠? 아니다. 내가 괜히 입방정 떨었다. 언니 못 들은 걸로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분인지 한번 보여줘요.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근데 요즘 장사는 잘 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요즘 전보다 매출은 좀 안 나와요. 이번 달은 좀 잘 돼야 하는데. 상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손님들이 잘 안 오지? 건물 문제보다는 지금 경기가 다 안 좋아요. 옆에 음식점 보니까 손님 진짜 없더라고요. 원래 점심때 줄도 길게 서서 지나가기 불편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친한 세입자인 미연이를 만나러 갔다가 다른 세입자들도 힘들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건물주라고 해서 돈을 엄청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월세를 안 주면 저는 못 받으니 그것 또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다 저도 뭔가 대책이 필요했죠. 경진 씨, 오늘 수업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무슨 고민이 있어요? 민수 씨는 일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다들 힘들던데. 저야 걱정 없죠. 리조트 회원권은 돈 있는 사람들이 연락 오기 때문에 경기를 잘 안 타거든요. 근데 왜요? 실은 큰 사거리 왼쪽에 있는 건물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다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거기가 경진씨 건물이었어요? 몰랐어요. 네, 뭐 얘기하자면 길고 아무튼 세입자들한테 힘든데 월세 내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고민이에요. 참, 경진씨도 고민 많겠어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거절하실 것 같으니 정말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싶을 때 꼭 얘기해줘요. 한 번은 도움되고 싶으니까요. 이 남자는 갈수록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저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지도 않았죠. 물론 그동안 받은 선물 중 명품이 있긴 했는데 딱 하나였고 그 선물을 받고 저도 백화점에 가서 바로 선물 하나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받기만 하기엔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아무튼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는 기분이어서 제가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월세를 내기 힘든 세입자들이 생기자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곳은 몇 달간은 월세를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옷가게를 아는 미연이도 해당이 되었죠. 여보세요? 언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하고. 미안하면 얼른 장사 잘 돼서 월세 밀리지 말고 내. 알았지? 당연하죠, 언니. 못 낼 월세까지 다 낼 거니까 걱정 말아요. 그렇게 세입자들의 걱정을 좀 덜어주고 나니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민수 씨와 더 자주 만나면서 이제는 제법 진지한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별한 지 10년이 훌쩍 넘어가니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어느 날 그 남자는 저에게 주소를 문자로 보내며 일 끝나면 꼭 와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길래 수업 끝나고 바로 가보니 글쎄 이벤트를 준비해뒀더군요. 사실 오글거려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촛불에 케이크에 그리고 현수막에 제 이름과 그 남자의 이름을 보니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민수 씨의 친구가 촬영을 해주었는데 집에 와서 다시 보는데도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고 초혼이 아닌 저를 위해 정말 조용히 가족들만 모여 식을 올리기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미연이를 찾아가 프로포즈 받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미연아, 너 왜 그래? 그렇게 별로야? 아니에요. 제가 요즘 매출이 안 좋다 보니 좀 신경을 많이 썼나 봐요. 근데 언니, 이런 프로포즈도 받고 좋았겠어요. 축하해요, 언니. 월세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리고 이따가 이 사람 이 근처로 온다고 했는데 인사할래? 내가 가끔 자기 얘기했거든.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라고. 물론이죠, 언니. 실제로 저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는 다른 수업을 하기 위해 공방으로 갔고 수업이 끝난 후 민수 씨를 만나기 위해 건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미연이네 가게로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게 했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표정이 좋지 않아 중간에서 제가 더 난감하더군요. 사실 아무리 별로라고 해도 사람을 앞에 대고 저런 표정을 지으니 제 기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뒤 미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죠. 뭐 때문에 그랬는지 궁금해서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잘 들어요? 응?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 남자 사기꾼이에요. 뭐? 사기꾼? 언니가 프로포즈 영상 보여줬을 때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 않아서 긴가민가 했는데 아까 실물로 보고 나니 확실하더라고요. 사기꾼 맞아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사기꾼이라며 당장 헤어지라고만 했거든요.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뒤이어 했습니다. 언니가 월세도 안 받는다고 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라도 도움되고 싶어요. 진짜 헤어져야 해요. 제가 전에 건물 입구에서 그 남자 봤는데 어떤 여자랑 있었어요. 그러면서 곧 있으면 이 건물이 자기 것이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러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들은 건데 정말 똑똑히 들었거든요. 정말이야? 나 건물 내놓지도 않았는데 뭐지? 정말 네가 본 사람이 민수 씨 맞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키도 크고 누가 봐도 맞아요. 나 그 말 듣고 건물주가 바뀌는 건가 이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언니한테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그 남자랑 같이 있던 여자가 혼자 건물 앞 화장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옷가게 홍보하는 척하면서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입으면 좋은 옷 많다면서 놀러 오라고 했더니 자기 결혼도 했고 나이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글쎄. 저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황당했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직접 보고 들어야 믿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 그 여자가 혹시나 또 건물에 와서 마주치게 되면 꼭 녹음해달라고 말이죠. 저는 평소처럼 민수 씨와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으며 공방 수업을 하며 지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냥 관계를 끝내는 걸로만 정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욱더 이 사람과 연락을 더 자주 주고받으며 지냈죠. 며칠 뒤 미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녹음했어요. 그 여자가 또 왔어? 아까 건물에서 마주쳤을 때 오늘 한번 옷 보고 가라고 하면서 혼자 오셨냐고 했더니 남편은 사업하느라 바빠서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화 받으면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언니 남자친구 이름 민수 맞죠? 맞아, 조민수. 민수 씨 이러더라고요. 나이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다정하게 이름 부르면서 통화하는 거 보면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아, 그리고 언니, 그 여자 2층에 네일샵 자주 간대요. 그래서 건물에서 자주 마주쳤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연이는 네일샵에 가면 그 여자랑 남자가 둘이 얼굴 맞대고 찍은 사진이 벽에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오픈 행사 때 이벤트로 스티커 사진을 찍어줬는데 사람들이 많이 붙여놓고 갔고 그 안에 그 사람들 사진도 있다면서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연이와 전화를 끊고는 건물로 가서 네일샵에 들어가 문제의 사진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손발이 떨리는 걸 간신히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순간 부동산을 들어가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분명 건물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요즘 힘드시죠? 부동산이 특히 경기를 많이 타니 좀 그렇지. 그래도 아직 버틸만 해요. 근데 무슨 일로? 혹시 건물 내놓으려고? 네? 아니에요. 이 건물은 부모님이 주신 거라 팔 생각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 건물을 눈독 들이던 사람이 있던데 난 또 팔려고 여기저기 얘기해놔서 살려고 하나 했지. 결국 얼마냐고 묻고 처음에는 건물주가 누군지 자꾸 캐묻기도 했다니까요. 저는 핸드폰에서 아까 찍어온 그 스티커 사진을 보여주며 그 사람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오, 맞네, 맞아. 이 남자 얼굴은 내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부동산에 자주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도 같이 몇 번 왔었는데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이가 아주 좋아서 늦은 나이에 서로 재혼한 건가 싶더라니까요. 아무튼 한동안 자주 와서 건물에 대해 묻길래 난 또 건물 팔리나 싶었어요.
주변으로 재개발된다는 소식도 있는데 팔면 아깝잖아요. 저는 부동산을 나와 결국 내 건물이 탐이나 작정하고 접근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거기다 개발 소식까지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였죠. 그러니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편지도 쓰는 정성을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긴 기간 동안 말이에요.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허송세월하며 아까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공방문을 닫고 당장 변호사부터 찾아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면 좋을지 상담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건 증거라고 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 남자와 계속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 공방문을 닫으니 걱정된다며 만나자고 하더군요. 경진 씨 무슨 일인데 공방도 쉬고 그래요? 말해봐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힘든 거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도움 주고 싶다고. 아니에요. 제 일이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말이라도 해봐요. 네?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세입자들이 월세를 안 내요. 몇 달째 못 받고 있어요. 대체 얼마나 밀렸길래요? 내가 현금 융통 좀 할 수 있는데. 돈 거래는 좀 그래서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 안 되면은 그냥 건물 처분하죠 뭐. 그런데 이 남자는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자 정말 싫어했습니다. 사실 자기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건물인 듯 말하기 시작했죠. 그 건물 가치가 얼만데 그걸 처분한다고 해요? 절대 안 돼요. 네? 아니 그거야 제가 필요하면 팔 수도 있는 거죠. 아이 그러니까 급하게 처분하고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암튼 파는 건 안 되니까 밀린 월세가 얼마인지나 말해봐요. 저는 사실 월세를 당분간 받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공방으로 꾸준한 수입도 있었고 가진 현금도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 앞에서 당장 큰일 날 것처럼 행동하니 바로 다음날 현금을 준비해서 저에게 줬습니다. 계좌로 보내줘도 되는 건데 명품백 안에 5만 원권 다발을 가득 채워 선물처럼 저에게 주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부담되는 수준이라 안 받고 거절했겠지만 저는 마지못해 받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그 남자는 밥을 먹자며 만나자고 했고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건물 관리를 자기가 하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경진 씨가 건물 관리하라 공방 운영하랴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괜찮으면 제가 관리하는 게 어때요? 어차피 결혼하면은 우리 같이 운영하게 될 텐데 미리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지. 아, 건물이 엄청 큰 것도 아니라 관리할 것도 없는걸요? 근데 왜 갑자기 사실 월세도 세입자가 안 주면 당연히 달라고 해서 받아야지 매번 사정 봐주면 안 좋다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돈 안 주면 어쩌려고요. 그럼 나중에 건물 싸게 넘겨야 하고 문제 커져요. 그러니까 경험 좀 있는 나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 어떠냐 이거죠.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제 건물이 너무나도 탐이 났나 봅니다. 저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 표정을 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물렁하게 하니까 지금 돈 없이 빌빌거리는 거 아닙니까? 빌빌거려요? 무슨 말이 그래요? 똑바로 행동했으면 세입자가 월세 안 주고 그래요? 힘들던 말던 줄 돈은 주는 게 맞는 거죠. 제가 그 건물 주인이었으면 이런 일 안 생겨요. 참나.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니 담배를 피우면서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어떻게든 이 인간이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화난 척 집으로 먼저 가겠다고 했는데 그 남자는 그러라면서 차를 타고 가버리더군요. 그날 이후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진작에 그 남자에 대한 감정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경찰에 넘기는 것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연락이 없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 그 남자를 불러냈습니다. 아마 그 사기꾼은 제가 자기한테 푹 빠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 했고, 그러다 보니 전과는 다르게 저에게 행동이나 말도 막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나자마자 저는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기꾼은 길 한복판에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왜 그러냐고 달래듯 말하다가 제가 냉정하게 대하니 막말도 하더군요. 아니 갑자기 왜 그래요? 저번에 내가 먼저 집에 가서 그래요?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하면 끝이에요? 어이가 없네. 뭐라고요? 어이가 없다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그동안 공들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경진 씨한테 얼마나 제 진심을 보이려고 노력했는데요. 그거 몰라요? 알죠.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 거라고 했잖아요. 야, 너 그럼 내가 준 거 다 돌려내. 너 혹시 꽃뱀이냐? 꽃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그렇게 거절하던 선물도 얼마 전에 아무렇지 않게 다 받고 어떻게 바로 결혼 취소를 말할 수 있냐고. 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야. 결혼하고 싶지 않으니까 취소하죠. 그리고 왜 반말이야?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갑자기 끝내자고 하니 내가 열받아서 잠깐 이성을 잃은 거잖아. 우리 이러지 말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할래요? 네? 결혼 취소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고요. 아니 싫어. 너한테 이미 정 떨어졌어. 나 집에 갈 거야. 저는 이 사람이 계속 화내기를 바랬습니다. 그 핑계로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그런데 제 계획대로 이 사기꾼은 열받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야, 진짜 끝낼 거면 내가 줬던 선물 알지? 히링이고 뭐고 간에 다 가지고 와. 그리고 얼마 전에 준 거 그거 1,000만 원 넘는 가방이야. 그 안에 든 돈도 그대로 가져와라. 돈은 다 써서 없는데 어떡하지? 뭐라고? 이게 진짜 아우! 사기꾼은 저를 때리고 싶었는지 손을 머리끝까지 올리더니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지나가던 사람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봅니다. 얼마 뒤 경찰차가 소리를 내며 왔거든요. 거기 뭐 하시는 겁니까? 멈추세요 당장! 저 이 사람이 저 때리려고 했어요. 무서워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금 길거리에서 무슨 행동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저희 곧 결혼할 사이인데 그냥 다툰 거예요. 가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경진 씨 말 좀 해봐요. 우리 결혼 약속한 사이잖아요. 일단 신고가 들어온 이상 경찰서에 같이 가야 하니까 일단 두 분 같이 가시죠. 아니 저는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아이 진짜. 이 사기꾼은 계속해서 경찰 손을 뿌리쳤고 어떻게든 경찰서에 가지 않으려고 애쓰다 갑자기 뛰어가더니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경찰서에 가서 모든 상황을 얘기했고 현재 변호사와 상담 중이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변 보호 요청을 하라고 해서 스마트워치를 받았고 전화번호도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위험한 상황에서 신고 시 더 빨리 출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온 뒤 한동안 그 남자의 연락은 없었고 그 사이 변호사를 자주 만나며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후지부지 넘어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받았더니 바로 그 사기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진 씨, 저 조민수입니다. 아니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도망간 거예요?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서로 가자고 하니까 그렇죠. 참나. 왜 연락했어요? 그리고 이 번호는 뭐예요? 친구 전화예요. 길게 통화 못하니까 저번에 제가 준 돈이랑 가방 돌려줘요. 그 전에 준 선물들은 됐고 돈하고 가방만 줘요. 무슨 돈이요? 가방은 뭐고요? 지금 민수 씨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결혼했으면서 미혼인 척 저를 속여서 결혼하려고 했고 또 제 건물도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만 생각하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냥 순순히 돌려보낼 수 없었죠. 아니 내가 저번에 월세 못 받아서 힘드니까 돈 쓰라고 줬잖아요. 그 돈이 한두 푼인 줄 알아요? 집에 가서 세어봤을 텐데. 글쎄, 무슨 돈을 말하는 건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까? 네? 제가 지금 당장 찾아갑니다.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집에 찾아오면 바로 신고할 겁니다. 사기꾼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전화통화를 끝내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에 전화했고 귀갓길을 함께 해주기를 요청드렸습니다. 볼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제 집 앞에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무서웠죠. 저와 함께 동행한 경찰은 저와 거리를 두고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던 사기꾼은 저에게 접근하려고 했고 그때 경찰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든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뒤이어 출동한 경찰차에 타게 되었고 저희 둘은 드디어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라는 말에 계속 거부하다가 다그치니 직접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기꾼의 범죄 전력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순진해 보이는 여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돈을 뜯어내고 결혼하자고 속이고 거기다 결혼도 여러 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해외로 일하러 간다고 몇 주 동안 못 볼 거라고 했던 것도 다른 지역에 가서 사기를 치느라 그랬던 겁니다. 그 내역도 다 나오더군요. 신고가 많이 들어와 있던 상태였다고 하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범죄 사실이 드러나자 갑자기 소리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자기가 이번에는 속인 게 아니라 속은 거라면서 돈이랑 명품백을 사줬는데 제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악을 썼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고 저를 손으로 가리키며 꽃뱀이라고 저도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여보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좀. 이경진 씨는 이미 조사 다 마쳤고 범죄 사실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다고요. 그건 난 모르겠고요. 돈 받은 거 있잖아. 야 말해.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가방도 전혀 모르는 얘기고요. 혹시 돈 주고 받은 내역 있어요? 통장 거래 내역 이런 거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저 통장 제출할 수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그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조민수 씨도 통장 제출 가능합니까? 경찰의 말에 사기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기 전과 때문에 통장 압류는 물론 새로 개설도 못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자기 명의 통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현금을 바로 준 거라고 제발 확인 좀 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저는 이때다 싶어서 그동안 준비해둔 증거물을 경찰서에서 모두 얘기했습니다. 저와 친한 세입자인 미연인의 가게 앞 CCTV에 찍힌 사기꾼과 그 부인의 모습을요. 그리고 미연이가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녹음해준 파일도 있었죠. 이것만 하더라도 두 사람은 부부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고 실제 조회를 해보더라도 부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인간을 혼인빙자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은 폐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사기꾼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사기죄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유부남이면서 미혼인 척 저에게 결혼 약속을 했고 처음부터 건물 때문에 의도적인 접근을 한 거라 저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반드시 처벌을 희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다 그동안의 카톡 내용과 결혼 프로포즈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혹시나 부족한 듯 싶어 부동산 사장님의 증언도 함께 덧붙였답니다. 그렇게 그 사기꾼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군요. 그 사이 저는 제 낡은 건물을 안전한지 진단을 먼저 받고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증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외관도 싹 바꾸고 새로운 건물로 재탄생했죠. 건물이 달라지니 세입자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이미지가 훨씬 좋아진 제 건물에는
유명 브랜드 커피 전문점이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싸들고 가도 아무 곳이나 입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브랜드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사기꾼은 저를 속였기 때문에 기망죄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되었는데 여기에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도 인정이 되었더군요. 처음 이 남자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을 때 제가 미안한 마음에 같이 백화점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같이 매장한 CCTV에 찍힌 저희 두 사람의 모습과 구입 내역, 주차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인정이 된 것입니다. 이 사기꾼은 끝까지 억울하다면서 저를 꽃뱀이라 소리쳤는데 그동안 사기를 당한 수많은 여성분들을 위해 저는 그 사기꾼에게 받은 1,000만 원이 넘는 명품백과 현금 다발을 모두 경찰에 제출하여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주었음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어떤 금전적 손실 없이 그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놈한테 속은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과 다르게 살기 위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일에 더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미연이의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옷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며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인가요? 서울에 있는 의류회사에 재직 중인 친구를 통해서 브랜드 론칭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말 그대로 연결만 해 주었을 뿐 실력이 되지 않으면 성사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실력이 좋다 보니 론칭도 성공적으로 하게 된 거죠. 이후 저는 그 동네에서 벗어나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건물이야 제가 매일 드나들 필요도 없이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도자 공방을 다시 새롭게 차려서 오픈하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이전보다 크게 공방을 차려 성인반과 아이반으로 나눠서 선생님들도 더 뽑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날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찾아뵙고 하루하루 열심히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뜻대로 되지 않으니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많았는데요.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뿌듯함과 자신감은 반드시 따라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